네, 뭔가 먼저 오전장부터 지금까지 시황을 지켜보시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해주셨는지부터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과연 구체적인 뭔가의 방향이 나왔을 때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지금 여당 쪽에서는 조기 퇴진에 대한 뭐 로드맵이라든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또 지금 14일에 있을 그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라는 동참을 또 시사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하야에 대한 시나리오도 뉴스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뭐 아직 해소는 되지 않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증시가 지금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어제 판 이유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토요일 날 있었던 이제 탄핵 관련된 투표가 부결되면서 부결된 게 아니라 아예 성립이 안 됐죠. 탄핵 투표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충격에 당분간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그 개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히려 밑에서 받쳐서 사는 모습을 보였다. 뭐 적극적으로 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 대놓으면서 사실은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정반대로 하루 사이에 이제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을 뭐 빨리 조기에 구속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여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조기 퇴진이라든지 뭐 로드맵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근데 아직 혼란이 남아 있는 거는 여당과 야당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한쪽은 조기 퇴진을 뭐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이제 로드맵을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은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잔불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근데 이번 주가 지나야 뭔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여당 쪽도 사실은 이게 탄핵 그 표결 전에 뭔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뭐 야당과 여당이 약간 색깔을 다르게 하긴 하지만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선물 매수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선물로 거의 한 1조 가까이, 이제 한 9,500억 가까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흐름이 장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지금 진정세는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그 진정되는 분위기가 좀 더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좀 수급에 대한 변동성도 있는 상황이죠. 김성훈 이사님, 지금 개인의 패닉세 반대 매매까지 속출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 그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일부 좀 받아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훈 이사님이라면 이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이 추이를 지켜보시겠어요? 네, 일단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 탄핵이 불발이 되면서 어제 하루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탄핵이 다시금 될 것 같다. 탄핵 요건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더해서 오늘 2시죠.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의결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어제의 어떤 하락을 이제 일단 되돌리는 그런 수준의 반등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이 반등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좀 냉정하게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보시게 되면요. 현물만 보시면 됩니다. 자, 현물 사고 있습니까? 안 사고 있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선물만 가지고서 시장을 소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쿼드러플 데이 만기죠. 만기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 만기에 대비한 어떤 그런 수급 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린 두 가지죠. 현물을 사고 있는지와 두 번째는 환율을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시장은 이제 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율도 아직까지는 안정을 되찾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 현물도 사주고 있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외국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냉정한 시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반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점수를 주지 마시고 좀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반등을 위해서 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환율도 불안하고 현물에서 외국인의 매수도 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만길에 대한 변동성까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반등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반등에 나올 때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조금씩 이제 비중 축소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런 가운데 변영인 대표님, 이 개인 매도와 더욱더 낙폭을 키웠던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확실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반등 이후에 바이오주에 대한 그 변동성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사실 이 모멘텀 관점에 대한 이 주가 훼손보다는 사실 최근에 이 국내 정치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수급 영향이 좀 가장 크게 작용했던 측면들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해주면서 상승했다라기보단 좀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 내지는 어떤 이 정치적 리스크의 어떤 완화 기대감이 좀 일부 반영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어제 하락분을 일부 좀 만회는 했지만 이전에 최근 한 4거래일 이전에 어떤 이 주가에 대비해서에 대한 낙폭이 심화됐던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히려 명확한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다소 어떤 지루한 어떤 이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뭐 12월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이 뭐 국방수권법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좀 제외가 됐던 노이즈가 일부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는 뭐 내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앞두면서 일단 뭐 해당되는 어떤 키워드들이나 이런 기대감들은 아직은 좀 유효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은 좀 남아는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이 사실 이 탄핵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 내지는 뭐 2차 탄핵 소추 의결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또다시 또 부결로 좀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떤 변동성에 관련된 어떤 유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모두 다 반영에 대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이 2차 탄핵 소추 의결까지 좀 바라보면서 사실 뭐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동안 변동성 굉장히 무서우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도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사실 그 고점 대비에 대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 사실 얼마만큼에 대한 매도의 의미가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한 30% 이상에 대한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폭들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 전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겠고, 다만 좀 1월부터 이어질 수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은 아직 개별 이 바이오주들이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신약 개발에 관련된 어떤 성과들, 그리고 뭐 여기 관련된 임상 시험에 관련된 결과치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도 보유자 입장도 다 관망을 하는 전략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정영훈 과장님께는 외국인의 수급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김서은 사님이 이제 뭐 만길에 따른 이런 플레이라든지 여전히 현물에서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좀 답답하다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최근에 막 그렇게 매도했던 것 대비로는 매도세가 일부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환율 역시 오늘 상방이 좀 완화된 모습인데 진정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도도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간다면 이 또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이제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의 그래도 매도세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고, 만약에 오늘 이제 매도로 뭐 오전장에 잠시 이제 매수세가 이제 가동이 됐지만 오늘 이제 뭐 매도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로 계속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매수로 전환되는 것이고, 코스피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 이제 수급에 좀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최근에 3거래일 이제 수급을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 개인만의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 기관과 이제 외국인의 좀 수급 변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의 순매도가 1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개인의 순매도가 1조 원을 넘어섰을 경우에 거의 뭐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한 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투매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자연 반등, 이러한 비어 있는 수급으로 인해서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신용잔고를 놓고 보자라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16조 정도, 신용융자잔고가 16조 정도 수준으로 지금 거의 뭐 역사적인 또 신용잔고도 지금 바닥권에 이제 거의 뭐 진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금 지수 지금 PER, MSCI 지금 기준으로 PER이 한 7배 정도 수준입니다. 즉 글로벌 증시 평균 18배이기 때문에 지금 뭐 PBR도 뭐 0.8배,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주식을 안 사면 외국인 투자자든 뭐 어떤 시장 참여자든 주식 참여자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안 사면 언제 주식을 사야 할지 뭐 그런 지금 뭐 생각이 드는 네. 좀 시장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환율의 안정이라든지 또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의 현물의 매수까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영 과장은 지금 뭐 신용잔고도 그렇고 반대 매매에 대한 여지도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시장에 외국인의 저가 매수, 순매수로의 전환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자라는 의견 같이 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급 변화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황 분위기 내분을 통해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뭐 종목들 대부분 반등에 나서면서 한숨은 돌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 또 어느 쪽에서 주도를 하고 그 힘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유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은 잔존하고 있지만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속 오후장에서도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2%대, 코스닥은 5% 가까이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업종 상위와 단기 테마 순위를 살펴보면 현재 단기 테마 내에서는 정치 관련주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은 중소형 건설사, 3등은 엑살, 그리고 메타버스 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업종 상위 내에서는 화학과 건설기계, 바이오와 조선, 정유주가 차례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화면에 화학과 건설, 철강, 금속 등 경기 민감주가 많이 보입니다. 업종 상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화장품 테마의 경우 반대편 실적 테마 내에서 상위단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한 기대감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에 오늘 화학과 건설, 철강과 화장품, 미디어, 엔터 등 경기 민감주와 중국향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화학업종 내에서는 대한유화라든지 효성화, 금호석유가 각각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과 건설기계주들의 경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건설기계 관련주 내에서는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 진성 TC, HD 데모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도 강한데요. 최근 하락장 속 나란히 약세를 이어왔는데 오늘 바이오주들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11%대, 알테오젠이 10.8%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단기 테마는 오늘 엑살과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확장 현실 기기 시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무한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엑살 신제품을 샘플 형태로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내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3만 대 이상의 양산품을 본격 출시하면서 최대 라이벌인 애플과의 정면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엑살 관련주 내에서는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와 자이언트 스텝이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의 상승이 강하지만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 하나하나에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던 만큼 계속해서 이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시장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얼마 만에 전광판에서 정치 테마주 외 다른 섹터들의 빨간불을 보는지 오늘의 반등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조금 더 제한적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반갑습니다. 그 안에서도 중국 관련해서 오늘 화장품, 화학, 미용 관련한 종목들의 반등이 두드러지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지금 중국 쪽에서의 통화 완화, 적극적인 재정, 시사를 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오늘 반등장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의 반등 탄력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슈에 따른 이 섹터들의 추가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들, 화학, 화장품, 미용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기초화학 분야는 사실은 실적이 좋아질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럼 중국 업체들이 워낙 지금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급이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아무리 살아난다고 해도 우리나라 제품을 쓸 가능성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 지금 정유사들도 직접적으로 이제 에틸렌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순수 화학 쪽은 여전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소비 관련된 화학이라든지 뭐 효성 T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나름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감이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집중해야 될 건 화장품과 미용이 그나마 좀 소비재 단에서는 뭐 혜택을 좀 보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적이 워낙 좋았던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뭐 10% 이상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 중에 뭐 VT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결국엔 이제 중국은 결국엔 내수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도 사실 녹록치 않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지금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부양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 밑단 작업을 먼저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지방 정부의 어떻게 보면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부채를 좀 감경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책을 써야 사실은 먹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마 로드맵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아마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내수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관련 소비주들이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진짜 중국에서 매출이 늘어나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익스포즈가 이제 중국에 이제 익스포즈가 있느냐, 얼마나 수출을 하느냐, 이거는 개별 기업 단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기존에도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잘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또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제 호재로 반영시키면서 오늘 또 전체적인 시장이 좋으니까 같이 좀 급반등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구체적으로 지금 뉘앙스만 풍겼지 이제 내일 회의하고 나서 이제 어떤 발표를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실망이 나오면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드하면서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종가에 따라 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보다는 중국의 내수 부양, 소비와 관련된 화장품과 미용이 조금 더 유효하기는 하나 중국의 노출도를 감안을 했을 때 결국 선별적인 전략이 유효하고, 그리고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언급까지 또 그에 따른 실망 매물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만큼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 보유자에 한해서의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반등 탄력 좋고요. 그 안에서 또 오늘 일부 음식료주, 삼양식품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시장 흔들릴 때도 방어 성격이니만큼 잘 버텨내줬고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 밀양 2공장 가동까지 내년에도 성장 이어간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한몫을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이사님? 네.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상당히 좀 시장의 흐름 자체가 노이즈가 많고 좀 안 좋은 흐름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버티는 와중에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강세 흐름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미국 소비자 쪽에서 약간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삼양 애니를 통해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살짝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 매출이 약 97억 달러이기 때문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오늘 VT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신고가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역시도 지금까지는 미국, 유럽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그동안 주가 강세의 원인이었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새롭게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워낙에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내러티브도 새롭게 붙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적이 워낙에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현재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추세 좀 더 유지를 해서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내년에 성장, 무엇보다 중국이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그 상승의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역시 보유자에 한해서 삼양식품은 홀드, 보유에 대한 의견으로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시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또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수급 특징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를 장 초반 잠깐 매수한 후 10시부터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폭을 키우면서 1시 이후로는 1,0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기관은 오늘도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장 매수한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은 그동안 매수 상위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LG화학부터 유한양행, 삼성전기,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SDI를 매수했는데요. 우선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가 LG화학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언급하면서 LG화학이 8%대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또 유한양행도 외국인이 4거래일째, 기관은 3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오늘 7%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제처럼 반도체 투톱을 매수하면서 또 삼성전기는 외국인과 같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최근 호실적에 급등한 곳이죠. 미국의 반도체 칩 설계 기업이자 AI 반도체 관련 기업인 마벨 테크놀로지에 실리콘 커패시터 납품을 준비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기는 9%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전일 크게 빠졌던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VT가 모두 동반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10%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30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기관이 10거래일째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1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시선을 끌었던 건 바로 VT입니다. 지난 5일 VT의 정철 대표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서 큐브엔터의 경영권을 사실상 넘긴 것이 확인되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기관은 5거래일간 매수를 계속해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무려 20%대 급등 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수급 특징주 안에서는 LG화학 살펴볼까요? 내내 빠진 자리에서 모처럼 오늘 8%대 장대 양봉의 힘을 보여주고 지금 외국인이 저가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학철 부회장의 미국 방문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또 작용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화학주들의 상승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이 수급에 대한 개선 그리고 저점 자리에서 LG화학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선 주가의 이 현재 상태는 2020년도죠. 2020년 3월 이 코로나 팬데믹 쇼크가 좀 반영됐던 저점 부근까지 좀 내려왔었고 지금 월봉 주가도 한 2015년도 당시에 주가 수준까지 좀 내려왔다는 것은 고점 대비에 대한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52주 신저가 기록한 이후에 수급의 방향성들이 좀 부재했는데 수급의 어떤 악화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이 최근 한 4거래일간 외인 투매가 좀 이어졌고 오늘 좀 반등을 좀 이뤄냈지만 사실 뭐 불확실성 관련된 이슈들은 저는 주가의 현재에도 상당히 좀 많이 선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좀 매우 낮아진 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맞지만 현재 주가 상태를 좀 감안했을 때 일단 뭐 많은 부분에 대한 선반영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이 트럼프 2기의 어떤 출범 그래서 1월 취임 이후에 정책이 좀 현실화되는 IRA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들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우려 사항으로 좀 판단되고는 있지만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LG화학의 이 시황 관점에서는 뭐 지금 이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환율 상승 부분들이 원가 부담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좀 고려를 해야겠지만 다만 이제 유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일부 좀 상쇄할 수 있는 여건들 올해보다 내년도에 전기차 시황이 다소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실적적인 어떤 기대 효과들이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어떤 이 주가의 어떤 반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저는 아쉽지만 현재 구간 저는 충분히 뭐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만 속도적인 측면이나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지만 그 반등에 대한 힘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도 다른 섹터들을 다 고려했을 때 LG화학이 저가 매수, 분할 매수 매력이 유효한가요? 네, 일단 뭐 이 과매도권 진입 이후에 일단 반등을 했다는 것은 이전 저점이었죠. 이제 12월 어제 이제 24만 6천 원 구간은 단기 바닥은 좀 한번 확인한 셈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주가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보여주려면 실적이라든가 시황 개선 요건이라든가 가시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IRA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뭐 LG 화학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고려한다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뭐 극단적인 어떤 폐지로 좀 가진 않겠지만 일부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VT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도 오늘 가장 강한 힘, 수급도 굉장히 좋거든요. 유독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영훈 과장님? 우선 뭐 증권가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4분기 이번 이제 4분기 실적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글로벌 확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새로운 이슈는 뭐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V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리들샷의 흥행으로 인해서 거의 뭐 내수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이제 영업이익 한 1,000억대 구간 그리고 시가총액 한 1조 원대를 그동안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 확장으로 인해서 뭐 북미를 비롯해서 뭐 중국 또 이제 유럽까지 이제 확장세가 이제 펼쳐지면서 본격적인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이미 예전부터 좀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러한 오늘의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뭐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역시나 뭐 V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확장하는 그런 좀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시장 정치적인 뭐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역시나 뭐 믿을 것은 숫자, 즉 이제 실적이다라는 관점에서 결국에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도 오늘 급등한다고 해서 비중 안 줄이셔도 돼요? 그렇죠. 뭐 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또 내년도 2025년도에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종목군들을 찾으러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특히나 대표적인 주자 중 하나가 VT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열어놓고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 여전히 VT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도 더 끌고 가보자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분과 함께 수급 특징주 각각의 이슈와 특징주들의 진단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네 분의 필살기 유망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는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파마리서치, 동원산업까지 각각 다양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바이오가. 리가켄 바이오 딱 대표적인 종목 갖고 나오신 거 보면 바이오 저가 매수 시각이신가 봐요. 특히 이제 뭐 대장은 알테오젠이긴 한데 알테오젠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121선 밑에 하단으로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리가캠은 지금 121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모멘텀이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오늘도 이제 좋은 호재가 나왔죠.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파트너사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혈액암 관련된 ADC 표적항암제 관련된 임상 일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이제 리가캠이 수출했던 기술 수출했던 링커가 기능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적항암제가 항상 어려운 게 뭐였냐면 1세대 표적항암제들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표적항암제인데 부작용이 너무 이제 이 링커가 약해서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완해주는 것을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확인시켜줬다라는 부분. 그래서 링커 기술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약으로 이제 혈액암 약으로 표적항암제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로열티 수입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을 한번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국내 정세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불안하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이 더 심하게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 하더라도 조금 나눠서 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로 리가켄 바이오 또 유망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님, 최근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때 그나마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곳 조선업종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안에서도 HD 현대마린솔루션 꼽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조선주 하면은 당연히 주도주는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마린솔루션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4주 연속 일단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메리트를 삼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의 부품을 이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순정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LNG선의 재외화 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친환경 엔진을 이제 장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가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그 어떤 친환경 엔진, 친환경 부품에 대한 수요 모두가 다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담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내년부터 몰아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마린 솔루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싼 것은 있습니다만은 내러티브만 놓고 본다라면은 탄탄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조금씩 모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를 이용한 분할 매수 HD 현대마린 솔루션 꼽아주셨고요. 변영인 대표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오늘 VT가 내내 걸렸던 상방을 뚫어내는 고점을 다시 썼잖아요. 파마 리서치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가장 크게 좀 나타내주고 있고 최근에 수급 변동이 심한 장세에서도 불구하고 비교적 주가 훼손도가 좀 적었다는 점, 그리고 이전 고가였던 10월 30일 24만 1,500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주는 효과들, 그리고 내년도에 수출 기대감까지 좀 감안을 해보면 저는 이전 고가 돌파는 좀 단기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EU 인증 획득을 통해서 이제 내년도 1분기 이후 유럽향 수출 물량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8개 분기 연속 상승했던 부분들은 내수 시장에서 좀 반영됐던 점 감안해 보면 현재 또 매력도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영훈 과장은 동원산업 의외의 종목이네요. 네, 앞서도 제가 이제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믿을 건 뭐 숫자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 역시나 뭐 가장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좀 증명해주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번 이제 4분기에는 좀 일회성 이용이 일회성 그 손실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억가가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인 이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에 이제 공격적인 그런 밸류업 정책을 좀 밝힌 바가 있듯이 지금 이제 향후 내년부터 이제 반기 배당도 시행하는 만큼 이러한 본격적으로 밸류업 정책이 마련된 만큼 당분간 뭐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밸류업까지 동원산업까지 핵심 유망주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시장 토크 네 분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